네,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저 컨트롤 등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저 컨트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저 컨트롤하고 나머지 제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 기타 등등 잡다한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아쉽게도 XML에 대한 설명은 이번 장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고급 주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UI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위한 UI를 꾸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만족스럽지 않다? 또는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당연한 거거든요. WPF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UI 관련된 기능들은 굉장히 방대하고 제가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이번 학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배운 내용 이상으로 무언가를 구현하고 싶다고 싶으시면은 조금 직접 찾아서 보고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게 되고, 물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요 유저 컨트롤 등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매 강의 자료마다 앞 페이지에 띄워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번 시간에도 좀 내용을 설명하면서 요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 내용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잡히셨길 바랍니다. 이게 PPT를 띄우니까 이게 좀 가리네요. 잠깐 위쪽으로 옮겨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유저 컨트롤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패널부터 시작을 해서 컨텐츠 컨트롤, 그 다음에 아이템 컨트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요거인 것 같네요. 별거 없죠. 몇 개 분류가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아이템 컨트롤, 컨텐츠 컨트롤, 패널, 그쵸. 요쪽이었죠. 패널하고 뭐 쉐입 같은 건 따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커버를 한 건데, 이 유저 컨트롤에서 이야기하려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WPF에서 제공을 하는 컨트롤들을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는 법만 배웠죠. 물론 우리가 거기에서 뭐 프로퍼티들을 설정을 해서 크기를 바꾼다거나 안에 써 있는 글자를 바꾼다거나 하지만은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컨트롤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유저 컨트롤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 정도만 사용을 해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저 컨트롤이라는 거는 새로운 컨트롤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묶어서 하나의 컨트롤 그룹으로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 그냥 단지 예를 들자면 버튼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걔를 하나의 컨트롤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컨트롤 하나만 추가하면은 그 안에 버튼이 두 개 들어있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그 버튼 두 개가 묶여 있는 새로운 컨트롤을 내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유저 컨트롤을 새로 만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메인 윈도우처럼 XAML과 코드 비하인드로 나눈 그 쌍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뭘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어요. 자, 테마와 모양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튼 만들어 보면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가리네요. 좀 여기다 가릴게요. 버튼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버튼을 꼭 네모나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버튼을 세모로 만들 수도 있고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능을 확장하면요. 근데 이렇게 기능 확장하는 거는 이제 요 밑에 단계 유저 컨트롤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어야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컨트롤은 이런 곳까지는 바꾸진 못한다는 이야기고, 유저 컨트롤은 유저 컨트롤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컨트롤 예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자, 요 덩어리가 하나의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대충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스택 패널 또는 뭐 그리드로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 3개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가 텍스트 박스 3개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는 사실 뭐 색깔을 보여주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렉탱글 같은 거를 배치를 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어떤 컨텐츠 컨트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컨트롤처럼 사용을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유저 컨트롤, 우리가 배울 유저 컨트롤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요런 컨트롤을 새로 만들고 싶어요. 자, 요런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묶어서 만들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텍스트 박스 오른쪽에 버튼이 2개가 붙어 있죠. 이런 거는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컨트롤을 조합을 해서는 불가능해요. 이미 있는 컨트롤이 아니고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장면을, UI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뭐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안 배웠으니까 못한다, 뭐 못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컨트롤을 만들고 싶으면, 저 같으면 여기다가 텍스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버튼 2개를 잘 배치해서 요거랑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게,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보이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돼. 이것도 가리네요. 이렇게 텍스트 박스하고 버튼 2개를 가지고 좀 비슷하게 흉내내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직접 코드를 빨리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번 코드를 같이 타이핑을 해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시 내려야겠네. 좋습니다. 그래서 유저 컨트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지난 시간에 만들던 아이템 컨트롤들이 남아있네요. 이거 지워주고 스택 패널로 일단은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컨트롤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여기 WPF 프로젝트에 우클릭을 하셔서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추가에 일단은 새 항목으로 추가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지금까지 유심히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안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보시면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죠. 사용자 정의 컨트롤, 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요 페이지도 추가를 해 봤었죠. 잠시만요. 여기 WPF랑 따로 있는데 WPF로 만들어야겠네요. 죄송해요.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뭐 클래스 추가할 때는 여기 클래스 사용했었고, 인터페이스도 요거를 사용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클래스에서 앞에 인터페이스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윈도우도 추가하는 거 이번 시간에 볼 거고요. 요거는 이미 봤고, 이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로 만들 이름은 제가 컨택트 컨트롤이라고 해줄게요. 왜 컨택트 컨트롤이라고 하는지는 구현하시는 내용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추가를 해보면은 제가 설명해 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에 컨택트 컨트롤이라는 애가 추가가 됐고요. 지금 XAML 파일이고 얘는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열어보면은 CS 파일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요 XAML 파트에 이렇게 바꿔야겠죠. 요 XAML 파트에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 컨텐츠가 컨트롤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될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윈도우가 아니죠. 메인 윈도우가 아니고 유저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얘는 이제 유저 컨트롤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주는 XAM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얘가 너무 크거든요. 그냥 기본 사이즈를 90에 뭐 200 이 정도로 이렇게 조그만 걸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윈도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 뭐 닫기 버튼 이런 거 없으니까 페이지처럼 그러니까 윈도우는 아니다 그 얘기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자 이름이 왜 컨택트 컨트롤이라면은 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용자의 연락처들을 쭉 보여주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용자 뭐 친구들 연락처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 핸드폰에 연락처 저장할 때도 보면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하고 뭐 직장 전화번호 뭐 집 전화번호 막 그런 항목들이 있고 또 뭐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정보를 이 컨트롤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스택 패널을 만들 거고요. 스택 패널에 뭐 보기 좋게 배경색은 라이트 그레이 색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얘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예제 코드에서 제가 마진을 2개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들어도 되고 뭐 배치를 할 때 줘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체 그리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진 때문에 이 안에 스택 패널이 이렇게 5픽셀만큼 떨어져서 정확히는 픽셀이 아니지만 어쨌든 5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구성 요소를 우리가 텍스트 박스 블락이죠. 블락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텍스트 블락은 뭐냐면은 이름, 사용자의 이름을 보여주는 텍스트 블락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그냥 닫아서 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메일 주소를 보여줄 거예요. 이메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화번호. 그래서 폰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보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예제 코드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꾸며줬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20 정도로 하고 자 폰트 웨이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볼드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굵은 글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볼드로 표시하도록 해주면 왼쪽에 이렇게 대응돼서 변하는 거 여러분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작업을 해줄 거라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부여를 해줄게요. x 땡땡 name으로 저 클래스 객체에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는 하셨겠죠? 그래서 name text 블럭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좋아요. 메일하고 이제 나머지 것도 꾸며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폰트 크기는 한 15 정도로 하고 색깔을 다저 블루 이런 색깔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얘도 이름은 이메일 텍스트 블락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는 폰트 사이즈는 얘도 똑같이 15로 하고 폰트 또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에서도 뭐 이탈릭, 노멀, 오블리크 해줄 수 있는데 이탈릭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울어진 거 이걸로 설정을 해주고 이름을 통일성을 맞춰서 폰 텍스트 블락이라고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유저 컨트롤 안에 이렇게 3개의 텍스트 블락이 포함된 유저 컨트롤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여기 코드 비하인드로 가볼게요.
자, 뭐 보시면은 지금까지 보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만 있죠. 자, 그런데 볼게요. 이걸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새로 만든 컨트롤 클래스의 이름은 컨택트 컨트롤이에요. 제가 처음에 추가해서 이름을 만들 때 컨택트 컨트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자, 이 컨택트 컨트롤이라는 거는 유저 컨트롤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드라이브드 클래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실 수 있을 거고, 컨택트 컨트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initialize component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해줄 거냐면은 우리가 이 컨택트 컨트롤 안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묶어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가 컨택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고, 얘는 프로퍼티를 3개를 가지고 있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컨택트 컨트롤 안에는 안에는이 아니죠. 안에서만 사용할 이제 컨택트라는 클래스만 선언해 준 거예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클래스 만든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런 타입을 선언만 해준 겁니다. 선언, 정의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컨택트 객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컨택트 객체를 이제 컨택트 컨트롤 클래스가 가지고 있도록 해줄 겁니다. 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컨택트, 왜냐면 얘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컨택트 이렇게 하고, 이제 퍼블릭 프로퍼티를 만들어 줄게요. 자, 컨택트 타입의 컨택트가 막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 색깔 변하시는 거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게터에다가는 뭘 만들어 줄 거냐면 그냥 컨택트 저 필드 값을 반환을 하도록 해줄 거고, 세터에다가 우리가 기능을 조금 구현을 해줄 건데요. 자, 컨택트 필드에다가 일단 밸류 값을 저장을 해두고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뭐죠? 컨택트 컨트롤 클래스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XAML에다가 뭘 정의해 줬어요? 컨택트 컨트롤 안에 네임 텍스트 블락, 이메일 텍스트 블락, 폰 텍스트 블락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도록 해줬죠.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 코드 비하인드에서 네임 텍스트 블락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얘의 텍스트를 저 컨택트 필드가 가지고 있는 네임을 대입을 해줄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클래스 선언 해줬고,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이미 컨택트에 이름이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컨택트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데이터 이렇게 바꿔줍시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요거랑 같아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 바꿔주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필드가 컨택트 데이터고, 이제 필드가 컨택트 데이터고, 얘는 여전하고요. 이꼴이 빠졌네요. 컨택트 데이터의 네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메일 텍스트 블락의 텍스트는 컨택트 데이터 소문자 필드의 이메일, 그리고 폰 텍스트 블락의 텍스트는 컨택트 데이터의 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컨택트라는 클래스를 새로 그냥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컨택트 컨트롤이라는 객체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내부에 포함을 하고 있는 데이터는 요거죠. 요 필드하고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 프로퍼티와 필드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고, 자, 만약에 우리가 컨택트 컨트롤 안에 있는 컨택트 데이터라는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네임 텍스트 블락, 이메일 텍스트 블락, 폰 텍스트 블락의 텍스트를 그 컨택트 데이터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값으로 바꾸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지금 어렵다 하고 싶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유저 컨트롤이라는 걸로 새로 만든 컨택트 컨트롤이 생겼고, 이제 요 메인 윈도우에서 저 컨택트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 요것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통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가 흐리게 표현되는 거는 뭐였죠? 코드 비하인드에서 볼 수 있지만은 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WPF 프로젝트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기능을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타이핑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로컬 땡땡하고 컨택트 컨트롤이 뜨죠. 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도 일단 부여를 해줄게요. 컨택트 컨트롤 1이라고 해줄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일단 이번 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 컨택트 컨트롤이라는 거를 윈도우에다가 하나 만들어 줬더니 이렇게 아까 우리가 컨택트 컨트롤에 정의해 놓은 네임, 이메일, 폰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요 세 개의 텍스트 블락으로 구성된 요게 하나의 컨트롤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 정보를 이렇게 한 세 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유저 컨트롤이라는 게 없으면은, 자, 여기다가 이거 아까 스택 패널이었죠? 스택 패널 만들고 텍스트 블락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스택 패널 만들고 텍스트 블락 3개 만들고 했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코드가 길어졌겠죠? 얘네들을 한 단위로 묶으니까 이렇게 한 줄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봐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 2개 더 만들어주고, 얘네들은 뭐 딱히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름을 뭐 부여를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스택 패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3개가 쌓여서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왜 해줬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지금 메인 윈도우 이거 사용 안 하는 거니까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 메인 윈도우에 생성자 부분에다가 코드를 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아까 요 컨트롤의 이름을 컨택트 컨트롤 1이라고 지어줬죠. 컨택트 컨트롤 1이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점을 눌러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미리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컨택트 데이터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언을 해줬죠. 자, 이 컨택트 데이터의 타입은 컨택트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편하게 갑시다. 자, 우선 여기다가 컨택트 C를 해줄 건데, 지금 이 컨택트 빨간 줄 뜨고 있죠. 자, 뭐예요? 지금 이 컨택트는 요 컨택트 컨트롤에 정의된 이 클래스 타입이죠. 얘도 컨트롤 점 해보시면 요 컨택트 컨트롤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컨택트, 그러니까 C라는 컨택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C가 가지고 있는 네임에다가 제 이름을 넣죠. 김영기고, C의 메일 주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거죠. 고 전화번호는
삼삼팔오번이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C라는 컨택트 타입의 객체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여기서 원래 하려던 게 컨택트 컨트롤 1이었죠. 지금 얘가 가리키고 있는 놈은 얘예요. 즉, 이 객체고 걔가 가지고 있는 컨택트 데이터라는 프로퍼티에다가 방금 만든 저 C를 대입을 해줄 겁니다. 문법적으로 지금 전혀 문제 없죠. 이 컨택트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걔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걔를 어디다가 대입을 했냐? 컨택트 컨트롤 1이 가지고 있는,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컨택트 데이터에다가 대입을 해줬어요. 자, 대입을 해줬다는 얘기는 프로퍼티에서 이 셋이 실행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예상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름과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뜨게 만드는 거는 메인 윈도우 생성자 부분에서 우리가 호출을 해준 거죠. 그쵸? 뭐 그거는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정확히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거를 정확히 보려면은 여기 지금 이 콘택트 데이터를 셋하는 부분에 중단점을 걸고 메인 윈도우의 요 초기 생성자 부분에 중단점을 걸어놓고 한번 한 줄씩 보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내리고요. 자, 컨택트 객체 C를 만들었어요. 현재 C에는 아무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요 31번째 줄까지 명령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C라는 객체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택트 컨트롤 1이 가지고 있는 컨택트 데이터에다가 C를 대입해 보면 어디로 가냐? 자, 여기 세터로 가게 되죠. 자, 얘는 지금 컨택트 컨트롤 클래스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고요. 자, 그 프로퍼티의 값이 대입될 때 우리가 뭘 하도록 했냐? 제가 가지고 있는 네임 텍스트 블락, 이메일 텍스트 블락, 폰 텍스트 블락의 텍스트라는 프로퍼티에 셋해서 들어온 그 밸류의 네임, 이메일, 폰을 저장을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저장을 하도록이라기보다는 표시하도록 해놓은 거죠. 자, 이 37번째 줄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임 텍스트 블락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는 프로퍼티에 김형기라는 값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네임 텍스트 블락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만든 이 컨택트 컨트롤 XAML에 따르면 XAML 프리뷰는 여기서 디버거에서는 안 뜨는구나. 어찌됐건 따르면 네임 텍스트 블락이라는 건 뭐냐? 이 유저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블락 컨텐츠 컨트롤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값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메인 윈도우 속에 들어있는 컨택트 컨트롤이라는 거에 텍스트 블락 3개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버튼 같은 걸 만들어 두고 여기다가 텍스트 블락 뭐 이렇게 3개를 집어넣어서 이게 버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름, 메일, 전화번호 눌러놓고 여기에 뭐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 거에다가 그 값을 뜨도록 바꿀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아마 좀 길어졌을 것 같은데 거의 30분이 다 돼가네요. 인트로덕션부터 하나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컨트롤을 모아서 하나의 컨트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저 컨트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추가해서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메인 윈도우 같은 데서 기존 컨트롤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얘기였어요. 자, 요거 설명이 빠뜨렸죠. 자, 로컬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이 컨택트 컨트롤이라는 게 로컬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로컬 네임스페이스는 뭐냐면 내가 만든 WPF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요 코드 비하인드에서도 봤었죠. 자, 우리가 컨택트라는
컨트롤을 이 메인 window.xaml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줬어야 됐죠. 마찬가지로 이런 네임스페이스 추가하는 작업을 XAML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컨택트 컨트롤이라는 게 로컬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구나, 안에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써주게 되면은 컨택트 컨트롤 어딨냐 몰라요. 그래서 걔는 지금 내가 만든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거는 뭐 여기 네임스페이스인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마 다음에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XAML에서 네임스페이스를 명시해 주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아요. 그래서 뭐 잠깐 딴 길로 샜는데, 그래서 이 유저 컨트롤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고, 여기에서 이것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컨트롤 안에 데이터를 심어 놓고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다가 어떤 새로운 값이 대입될 때 자동으로 컨트롤에 있는 텍스트도 또는 뭐 레이블이었다면 컨텐츠겠죠, 갱신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니까 사실 얘를 반드시 여기다가 선언해 줄 필요도 없죠.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가져다 사용하고 여기서도 걔를 참조해서 사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다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질문해 주십시오.